아직 정점이 아니다라는 게 더 충격스럽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 정경 본부장은 이게 정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서울 시민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에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계도기간 거친 후 안 쓰는 거 적발되면 10만 원 과태료.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397, 400명 육박입니다. 확진자. 4일 연속 300명대 발생. 오늘 자정부터 집, 혼자 쓰는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 빼고 모두 다 마스크 쓰라. 카페, 식당 주문할 때, 기다릴 때, 사람 만날 때, 대화할 때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의무입니다. 계도 기간은 10월 13일까지고 그 이후로는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적발된다는 거죠. 네, 서울시의 어찌 보면 극약 처방인데 이재명 부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실은 뭐 서울시가 일일이 서울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면서 당신 마스크 썼냐 안 썼냐 뭐 불시에 식당을 점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뭐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고 거기는 예. 지금 이제 서울시도 추가한 건데 아마도 지금 방역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3단계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2단계 시행 중에 어떻게든 지금의 상승세를, 지금 확산세를 끊어야 되는데 예. 지금 2단계가 시행된 게 수도권이 19일이죠.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어제부터인데 그럼 보통 이제 이 거리두기를 확대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 상황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정점이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더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더 강력한 조치인 마스크를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미 동아일보나 채널A도 다 지금 사무실 내에서 쓰고 있는데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때 빼놓고는 모두 어떤 경우에든 마스크를 써라. 저희가 지난번에 스타벅스에서 봤지만 예. 마스크만 착용하더라도 굉장히 방역 효과가 크다는 게 입증된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뭐 2단계에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더 확산되는 걸 막아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김정인 교수님, 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차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실효성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차 마실 때 빼고 밥 먹을 때 빼고 그런데 아예 카페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뭐 스타벅스에서도 많이 확진자가 나왔으니만큼 차라리 버스나 지하철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 마스크 없이 카페 들어오는 분들, 식당 들어오는 분들은 아예 출입을 좀 막아달라.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올 때 마스크를 아예 착용을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위반 사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과연 이제 실효성 부분이 얼만큼 될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재확산 바로 직전에 한동안 우리나라 자체,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과거보다는 감소하면서 경각심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 실효성이 굉장히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특히 예. 음식물 섭취, 뭐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이때 마스크를 내리는 환경인데 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나 음식점 주인께서 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 하면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초창기에는 많이 이제 불협화음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재 상황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실효성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먹는 환경이 안 이루어진 게 방역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KTX나 대중교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KTX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음식물을 많이들 섭취는 안 하십니다만 일부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그렇죠. 그 환경에서는 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고 그 환경에 감염원이 있을 때는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 하나 영화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팝콘, 그러니까 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팝콘을 먹을 때는 장시간 또 마스크를 벗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는데 이런 팝콘이나 음료를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나 어떤 강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되게 식당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방역당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석수가 있는데 좌석수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100% 꽉 차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해당 음식점에 좌석수가 있으면 한 7, 80% 정도 수준으로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게 하는 이런 안이라든가 식당에 그렇죠.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도 테이크아웃을 권장하는 방안, 그러니까 뭐 금액을 낮춰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해서 인원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주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는 397 이게 정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킬 것을 고민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확진자가 거의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이거를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즉각적인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시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0인 이상 실내외 집합 모임이 금지된다. 공공다중시설은 중단되고 학교 어린이집도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공공기관과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는 재택근무, 스포츠 행사도 다시 전면 중지가 됩니다. 사실상 어떤 사회적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도 이 3단계를 시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마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